최근 국회에서 18년 만에 연금 개혁이 이루어졌다는 소식, 저희도 전해드렸고요. 다들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청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기성세대만을 위한 그런 개혁이 아니냐. 우리는 돈만 더 내고 아무것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그 젊은 직원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시선을 조금 돌려봐서요. 고갈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이 돈을 더 잘 버는 거겠죠. 이거는 어떤 이야기인지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다달이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원천 징수를 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예금처럼 묶어두고 이런 게 아니라 또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운용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운용력들이 한 36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운용력들이 이제 전 세계 주요 자산들, 국내외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에 다양하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투자 방식을 보면은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하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해진 비율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목표 비율도 있고 또 현재 운영하는 비율도 있고 그런데요. 일단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해서는 국내 주식의 11.5%, 해외 주식은 35.5%. 그러니까 해외가 한 3배 많죠. 예. 여기다가 이제 국내외 채권은 한 또 35%. 나머지는 부동산을 비롯한 대체 자산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 자산, 대체 투자는 부동산 말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것도 한 17% 정도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모펀드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예, 이제 사모펀드라는 게 이제 100명 이하의 투자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그런 데를 이제 사모펀드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사모펀드들이 벌써 떠오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모펀드들에게 이제 투자를 할 때 저희들은 이제 보통 어디다 투자를 하냐면 비상장 기업에 많이 투자를 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상장돼 있는 주식에 투자를 하면 이건 그냥 주식 투자로 포함되고 비상장 주식이나 또는 인프라나 또는 마트, 건물 이런 데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위험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주식, 요게 거의 절반 정도가 되고요. 안전자산인 채권도 한 35%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익률은 어떤가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1999년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따로 독립해서 운용한 거는 한 6% 정도 나오고요. 예. 예, 지난해는 무려 15%라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는데 역시 그 35%를 투자하고 있는 해외 주식 쪽에서 성과가 무지 잘 나왔고 또 더 나가서 환해지 그러니까 해외 투자를 할 때 환율 변동의 위험들을 중화할 목적으로 다른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네. 국민연금은 1200조나 되니까 그걸 해지할 방법이 그러니까 이제 외환 거래를 상계시켜줄 파트너를 구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은 환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네네네. 네, 지난해 연말 우리나라 환율이 한 1,450원 가니까 환 차익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환해지를 할 방법이 없는 게 이번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미국 주식에서 성과가 꽤 좋았다. 그런데 국내 투자자분들은 대체 연기금은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럴 때 좀 받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주식 투자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그냥 지수를 추정합니다. 예. 그래서 국민연금이 그 국내 주식에도 한 150조 정도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예. 되게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연못에 고래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연못에 큰 고래 한 마리가 돌아다니면 온 국민이 다 연금이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의 투자에 있어서 지침이 되는 주가 지수가 코스피 200이라고 삼성전자가 한 25% 들어가 있는 지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00대 대기업의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이제 위탁 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구애받지 않고 또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운용의 성과를 평가할 때는 코스피 200보다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시니까 아무래도 코스피 200 기준으로 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주식시장에서도 비교적 안전한 종목에 주로 접근을 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수익률 측면이 왜 중요하냐? 이게 연금 고갈 시점이랑도 연관이 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이제 우리나라가 이번에
개정되기 전까지만 보면 대략 우리나라 이제 그 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이다 50년이다 이제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서 이제 개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대략 저희들이 추정을 해보면 연 수익률이 한 1% 늘어나면 이게 연금 고갈 시점을 한 5년 정도 늦춰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연금이 한 6%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전 세계 연기금 수익률로 보면 사실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뭐 대표적인 데가 이제 캐나다 국민연금, CPPIB라고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세계 4대 연금입니다. 이 세계 4대 연금의 지난 10년 수익률이 10.5%입니다. 세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보다 한 4% 정도 높잖아요. 만약 여기 정도로 성과를 낸다 하면 이제 우리나라 고갈 시점 이번에 그런 연금법 개정 없어도 2075년, 2080년으로 이제 늦어지는 거고 사실 이 수익률이 나기 시작하면 연금에 대한 어떤 신뢰가 높아지면서 또 다른 어떤 부가적인 더 긍정적 효과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연금 개혁도 쉬울 거 아니에요. 뭐 돈 더 내서 또 걱정도 좀 덜하고. 뭐 문제 없네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연금의 성과를 좀 더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죠.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지금은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좀 안정성을 위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연금에 이제 투자한 꾸러미를 포트폴리오라고 그러는데 뭐 보면 안전자산, 그러니까 미국 국채, 한국 채권, 뭐 현금 이런 게 한 44% 정도 차지하는데 제가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캐나다 국민연금 같은 데는 25%밖에 안 돼요. 그래서 특히 거기는 대체자산,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부동산이나 이제 비상장 주식들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 정도를 거긴 투자를 하고 있냐면 60% 가까이 투자하거든요. 많이 하네요. 그렇게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운용력들에 대한 보상도 많이 줘야 되고 또 본부 자체가 캐나다에 없습니다. 전 세계 8개 본부를 만들어서 이제 분산시켜서 왜냐하면 이런 이제 비상장 주식들 뭐 예를 들어서 벤처 캐피탈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게 정말 좋은 회사에 유니콘이 될 기업에 투자를 했는지를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냥 적당한 연봉만 받고 일을 안 하실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저 캐나다 토론토 와서 일해 이러면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을 잘 보완한 결과 캐나다 국민연금이 전 세계 연기금들 중에서도 압도적 성과를 기록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하긴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문제 제기가 있긴 한데요. 그런데 반대쪽으로 일각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이게 국민연금이라는 게 결국에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재정인데 이거를 그렇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는 반대로 말하자면은 리스크도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연금료를 일본 정도로 올리면 됩니다. 보험료율을 더 올려야 된다 그러면? 일본이 18.4%의 자동 조절 장치를 도입했거든요. 우리가 근데 일본의 그 인구 구성 또는 인구 변화를 대략 한 20년 터울로 따라가는 나라라 보니까 일본이 2000년대에 인구 감소했고 우리 2020년에 인구 감소가 시작됐으니까 2000년 전후에서 일본이 이런 연금 개혁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번에 국민연금료를 2배 인상하고 또 소득 대체율을 43%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한 30% 정도로 낮췄으면 솔직히 여기 좀 캐나다처럼 운영하거나 대체자산 운영 같은 위험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냐라는 말씀이 설득력 있죠. 그건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수익률도 안정적으로 운용해라고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다음 세대에게 계속 전가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둘 중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네요. 돈을 더 낼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우리가 용인을 해줄 것이냐. 이런 선택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국민연금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여러 가지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내 주식 비중이 조금 큰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지적은 11%밖에 안 되는데 왜 나오는 겁니까? 딴 나라들이 이제
투자를 더 적게 하는 나라들이 훨씬 많아서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제 비중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한 2%가 안 돼요. 예.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전체 주식 비중 50% 중에 10%니까. 예, 우리나라 국민연금 비중을 한 전체 주식에서 20%를 가져가는 꼴이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 국민연금이라고 거기도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거기서 한 20% 이상을 일본에 투자해요. 예, 예, 예. 이제 그 결과가 이제 뭐냐면 전 세계 주요 연금 중에서 한국과 함께 수익률이 제일 안 좋은 연금이거든요. 이게 이제 자기네 나라가 잘 되고 국가가 계속 성장하는 환경이 이루어진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안 그럴 때도 있고 그렇죠. 힘들 예. 때도 있는데 전 세계 주식시장 비중에 비해서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면 이게 이제 어떨 때는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뭐 캐나다 국민연금 같은 데는 5% 정도밖에 안 하고. 굉장히 적게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 자산 비중에서는 훨씬 더 적죠. 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기금들도 있고 또 안 그런 기금도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다 정치죠. 그러니까 네네네. 그 나라의 어떤 정치나 이런 것들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쿨하다고 할까요? 잘만 운영하면 되지 그게 뭐 우리나라에 꼭 투자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네네. 또는 국민연금이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해서 주식도 좀 부양해주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분도 계시는 거고. 네네. 근데 이제 후자를 하려면 국민연금의 이제 의결권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립적인 어떤 정책들이 그러니까 독립성이 더 강화되지 않으면 저는 그 더 적극적인 일을 하라는 주장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이 어떻게 하라는 거, 이거 정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그럼 국민연금 내부에서 정하는 문제는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지금도 그렇긴 한데 예. 국민연금의 운용의 실무는 저도 이제 거기 운영력 출신이니까 네네네. 운영력들이 열심히 하는데요. 근데 이제 올해 한국 주식 몇 프로 해. 또 대체자산 투자가 왜 이렇게 부진해? 여기 더 인센티브를 주자. 그리고 운용력들 연봉이 이게 뭐냐? 고생하는데 맞아요. 인센티브 비중을 더 올려주자. 이런 건 결국 다 보건복지부가 예 이제 왜냐하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님이 복지부 장관이니까 그래서 기금운용위원회를 담당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장관을이나 차관을 늘 보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임명직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 데다가 또 보건복지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사실은 건강보험이잖아요. 이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식약청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도 있고 그런 곳에 이제 이 국민연금이 떡이 있으니까 국민연금 담당하시는 이제 공무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정책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면 이제 몇 년 이상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역대 정부 대대로 한 20년째 계속 국민연금 그 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개정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될 때마다 그렇죠. 안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확실히 있긴 있습니다. 특히 뭐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도 연금인데 투자 쪽으로 가면은 얼마나 전문성이 있을지 좀 궁금한 부분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운영력 급여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는 벌써 언제적부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도 이렇게 줘야 돼? 막 그런 말씀 하실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력도 있고 직접 투자도 있는데 위탁도 하고 있어요. 위탁 수수료도 줘야 되고 그런데 위탁의 결과를 보면은 직접 투자에 비해서 수익률은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이건 왜 이런 겁니까? 이제 수수료가 나가니까.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 국내 주식은 솔직히 연금의 운영력들이 해도 돼요. 왜냐하면 정보도 빠른 편에 속하고. 그렇죠. 또 저희도 운영력들이 국내 주식 시장이나 이런 데서 다 단련을 받은 사람만 경력직만 채용하니까. 뭐 규모도 크고. 예. 그런데 이제 해외 주식이나 해외 대체나 해외 채권으로 가면 우리도 사실 없거든요. 노하우가. 네네네.
예,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이제 해외 사무소가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사무소까지 생겨서 4개가 생겼는데 그 해외 현지 사무소에서 채용한 해외 현지 인력들의 근속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원래 그렇게 자주 옮겨 다닙니까 그쪽은? 아니요, 보상이 짜니까. 아 역시 그 문제가 커리어 되는군요. 쌓고, 예. 커리어를 쌓고 이제 여기 세계 3대 기금인 국민연금에서 일하고 내가 이런 성과를 거뒀으니 더 좋은 직장에 대의가 오면 가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위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데 우리나라 운용사들한테 가가지고는 국민연금이 이제 좀 영향력이 있으니까 싸게 예. 좀 수수료를 받자. 이러면 다 해주는데 해외 운용기관들이 깎아주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리고 이제 예. 두 번째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후부터 이미 느끼시겠지만 글로벌 주식시장이 너무 이게 변동성이 크니까 네네네. 웬만한 강심장에 웬만한 철학을 가지지 않은 운용력들은 휘둘리겠죠. 아, 예, 그래서 우리 국내 운용은 좀 잘하는 편인데 예. 해외 수익률은 좋은 해도 있고 좀 안 좋은 해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수수료와 이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 최근에 특히 코로나 이후 5년 동안 이게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좀 드시잖아요. 맞아요. 네. 매일매일 막 뉴스가 너무 많으니까 네네. 아무래도 이제 간접 투자라는 게 운용력들한테 맡기는 건데 운용력들도 이제 이럴 때 점점 힘드니까 헤지 펀드 같은 이렇게 사모펀드로 또 이직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 있다 보니 위탁을 안 하기도 어렵고 하기도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기도 어려운데 인력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그런.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치권도 그렇고 거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됐는데 국민연금의 운영 문제도 이제는 좀 심도 있게 논의할 때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님과 함께 국민연금의 투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LG 맞죠?